심리학이 돈을 지배한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과 부에 대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 거예요. 여러분, 돈을 단순히 물질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심리학이 돈을 지배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지 결정짓는다는 놀라운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심리학이 돈을 지배한다. 이 책은 모건 하우절이 쓴 책으로 우리가 돈을 다루는 심리적인 방식이 어떻게 우리의 부와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돈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의 기준들이 어떻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근본적인 심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책에서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을 다루는 심리학은 돈의 숫자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즉, 돈을 다루는 방법이나 숫자만큼 중요한 건 돈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라는 거죠. 돈을 다루는 심리학 마이너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우절은 책에서 돈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숫자에 부여하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색깔을 바꾸는 렌즈.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각자 자신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듯이 돈을 바라보는 렌즈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을 안전한 곳에 놓아야 하는 자원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보호하고 지키고 절약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돈을 성공의 척도로 봅니다. 그들에게 돈은 사회적 지위나 성취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이라도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비유 이 화려한 장식이 된 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칩니다. 이 보석은 그 자체로는 평범한 물건일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 보석에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함의 상징으로, 성공을 이룬 상징으로. 그때 그 보석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보석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보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돈을 다루는 심리학입니다. 돈을 단순히 생존을 위한 도구로만 볼 수도 있고 성공과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유 3. 몸과 마음의 건강.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마치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밸런스를 맞추려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은 운동을 귀찮아하며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돈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금융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돈을 적절히 배분하는 반면 돈을 소홀히 다루는 사람은 금전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돈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처럼 돈을 다루는 심리학은 그 자체가 아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 한정짓는 사람과 돈을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그들은 돈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돈을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반면에 불안하거나 돈을 다루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지키는데 집중하며 그 돈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돈을 운이나 숫자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부의 기준은 각자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에 대한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 감정들이 결국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을 안정과 보호의 수단으로 바라보며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의 척도로 삼아요. 이 모두가 각자의 심리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돈에 대한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 감정들이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을 결정짓습니다. 돈에 대한 감정은 그 사람의 과거 경험, 성격, 가족의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돈을 안정감과 보호의 상징으로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성공과 자아실현의 도구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감정이 돈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놓죠. 비유 1. 도박과 투자. 한 사람은 돈을 도박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며 큰 돈을 벌려고 하고 빠른 성공을 꿈꾸며 돈을 대하는 태도가 모험적이고 불안정합니다.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돈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돈을 다루며 장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는 바로 돈에 대한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도전과 모험의 결과물로 생각되지만 투자하는 사람은 돈을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그 가치를 안전하게 관리하려 합니다. 비유 2. 돈을 다루는 마음가짐. 또 다른 예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과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돈에 대해 불안과 부족함을 느끼며 자라기 때문에 돈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저축을 우선시하며 돈을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돈을 자원의 흐름으로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하거나 기회를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바라보는 감정이 돈을 다루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그 사람의 재정적인 성공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비유 3. 돈을 쓰는 방식. 한 사람은 돈을 가족을 위한 안전장치로 생각하여 절약하고 돈을 아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쓸 때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금 마련을 우선시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돈을 경험을 쌓는 도구로 보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위해 돈을 쾌적하게 쓰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쓰는 방식과 돈을 다루는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 또한 돈에 대한 감정이 각자의 삶의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 4. 돈의 기회. 돈을 다루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기회에 대한 감정이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돈을 기회로 바라보며 기술이나 사업에 투자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며 그로 인해 성공을 거두거나 실패하더라도 배움을 얻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돈을 위험으로 느끼고 기회가 주어져도 투자나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은 안정과 변화 없는 상태를 선호하며 그로 인해 성장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돈을 기회로 보는 사람과 위험으로 보는 사람은 결국 돈을 다루는 방식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감정은 각기 다르며 그 감정들이 돈을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성공의 도구로 삼아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심리학은 돈 그 자체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그 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다루느냐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돈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고 그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입니다. 그들은 돈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돈을 통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반면에 불안하거나 돈을 다루는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지키는데 집중하며 그 돈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바라보는 심리적 태도가 삶의 질을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다루고 그 돈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부와 성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 그 자체보다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책이에요. 그런지 돈에 대한 심리가 우리 재정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우리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대한다면 그 돈을 저축하거나 방어적으로 관리하게 되고 반대로 자신감과 기회를 창출하는 도구로 본다면 그 돈을 투자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비유 1. 농부와 농작물.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는 마치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을 어떻게 돌보고 어떤 마음으로 키울지가 중요하죠. 어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기를 믿으며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꾸준히 돌봅니다. 반면 다른 농부는 자기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 씨앗을 키우지 않고 자주 땅을 파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씨앗이 자라는 속도와 품질은 농부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다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그 돈을 어떻게 키우고 활용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믿음과 긍정적인 태도로 돈을 바라보면 그 돈은 결국 더 큰 부를 가져다주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 이 두 개의 상자. 다른 비유로는 두 개의 상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상자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상자, 다른 하나는 투자와 성장을 위한 상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집중하고 그 상자에 저축과 비상금만 넣습니다. 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커서 돈을 더 이상 성장시키지 않으려 하고 고정된 상태로 두려고 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돈을 투자하고 성장시키는 상자에 집중하여 그 상자에 새로운 기회와 투자를 담습니다. 그는 기회와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돈을 불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돈을 다루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심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제 우리는 돈을 다루는 심리가 왜 중요한지 이해했어요.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결국 그 돈을 다루는 방식과 성공적인 재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럼 우리는 이 심리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돈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기. 우리는 먼저 자신의 돈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불안,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자신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돌아보고 그 감정들이 현재 돈을 다루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예시 만약 당신이 돈을 쓸 때 불안을 느낀다면 그 감정을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이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가 그 감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재정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돈에 대한 감정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긍정적인 돈에 대한 태도 기르기. 돈을 다룰 때 긍정적인 태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대하면 그 돈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바라보면 그 돈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시 돈을 저축하면서도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이 돈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믿는다면 그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꿈을 이루는 재료로 바뀔 것입니다. 3.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바꾸기. 돈을 다룰 때 단지 모은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돈을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기회와 성장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만약 월급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세워보세요. 부동산, 주식,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투자처를 고려해보며 그 돈을 미래의 기회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돈을 바라보는 심리적 태도가 삶의 질을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다루고 그 돈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부와 성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돈 그 자체보다 그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책이에요. 우리가 가진 재정적인 성공은 단순히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태도와 그 돈을 다루는 심리적 접근에서 비롯됩니다. 돈에 대한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유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돈에 대해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돈을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이세요. 돈을 자원과 기회로 바라보는 마인드셋을 가진다면 그 돈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돈을 다루는 심리학을 이해하고 그 심리를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재정적인 성공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